일부 차가운 가면. 수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 태상그룹의 외동아들 현우와 결혼한 지 3년. 겉으로는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였지만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암투와 위선으로 가득했다. 시어머니 강 회장은 수연을 철저히 감시했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비난했다. 특히 수연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압박은 극심했다. 네가 태상그룹의 피를 잇지 못하면 이 집안에 있을 이유가 없어. 강 회장의 싸늘한 목소리는 수연의 귓가에 맴돌았다. 현우는 언제나 바빴고 수연에게는 관심조차 없었다. 그는 결혼 전부터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수연은 애써 외면했지만 그 소문은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현우의 서재에서 우연히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는데 그의 옆에는 낯선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사랑하는 내 아들 현우와 함께라는 글씨와 함께 강 회장의 것이 아닌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현우의 생모가 강 회장이 아니라는 뜻인가? 아니면 강 회장의 과거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일까? 이 사진 한 장은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태상그룹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수연은 더 이상 이대로 완벽한 며느리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2부 숨겨진 진실. 수연은 사진을 들고 남편 현우를 찾아갔다. 이 사진 속 여자 누구야? 당신 친어머니가 아니잖아. 현우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마. 현우의 무관심한 태도에 수연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도 사진을 보여주며 진실을 요구했다. 강 회장은 사진을 보더니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수연의 뺨을 때렸다. 감히? 어디서 시어머니를 의심해? 미쳤구나. 강 회장의 격렬한 반응은 오히려 수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수연은 몰래 탐정을 고용하여 현우의 출생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사진 속 여인은 강 회장의 젊은 시절 친구였던 민지윤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민지윤이 강 회장과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현우를 임신하자마자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었다. 당시 민지윤은 강 회장의 결혼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폭로하려 했지만 강 회장이 민지윤을 납치하고 현우를 빼앗아 자신의 아들로 키운 것이다. 강 회장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친구의 아이를 빼앗아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속였던 것이다. 수연은 강 회장의 극악무도한 과거에 치를 떨었다. 그 순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탐정이 건넨 서류에는 민지윤이라는 이름과 함께 사망 신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망 날짜는 1년 전이었다. 민지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수연은 이 거대한 비밀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강 회장의 위선을 폭로하고 빼앗긴 아들을 되찾아 주려는 정의감이 솟구쳤다. 동시에 이 진실을 이용하여 자신을 억압하던 시어머니에게 복수하려는 욕망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3부 위험한 거래. 수연은 강 회장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증거가 담긴 서류를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강 회장님,
현우 씨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진 속 여인은 강 회장님의 친구이자 현우 씨의 친어머니인 민지윤 씨입니다. 수연의 말에 강 회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강 회장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당장 그 서류 내놔. 수연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와 민지윤 씨의 사망신고서는 이미 다른 곳에 복사본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회장님의 과거를 세상에 폭로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와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강 회장은 두려움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수연은 계속해서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권한을 저에게 넘기십시오. 태산그룹의 경영권과 현우 씨의 재산을 제게 모두 양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진실을 언론에 폭로할 것입니다. 강 회장은 분노와 굴욕감에 치를 떨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결국 수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강 회장은 수연의 요구대로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수연은 드디어 태산그룹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억압하던 시어머니의 목을 조르며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현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수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당신을 사랑했는데. 현우의 배신감 섞인 외침에 수연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차가운 표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사랑? 당신은 나를 한 번이라도 사랑했나요? 당신은 나를 짓밟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녔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현우는 수연의 차가운 태도에 절망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부 예상치 못한 반전. 수연은 태산그룹의 실질적인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수연에게 복수심을 불태우며 그녀를 향한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 강 회장은 모든 것을 잃은 채 폐인처럼 변해갔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수연은 잠든 현우의 서재에서 우연히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은 현우의 친어머니인 민지윤의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강 회장과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현우를 낳고 나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이별의 순간들이 절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윤은 사실 강 회장이 현우를 납치한 후에도 살아 있었고 강 회장에게 복수하기 위해 일부러 모든 것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민지윤은 강 회장이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물임을 알고 현우가 재벌가에서 자라면 결국 자신과 같은 불행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 회장이 현우를 납치하도록 유도하고 자신은 죽은 것처럼 위장하여 숨어 지내면서 강 회장의 몰락을 지켜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지윤은 1년 전 자신의 존재가 강 회장에게 알려져 현우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수연은 일기장을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추구했던 복수가 결국 민지윤의 거대한 복수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라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사랑했던 현우가 이 모든 비극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공허함과 죄책감뿐이었습니다.
공허한 복수. 수연은 일기장을 덮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가 결국 누군가의 슬픈 복수극에 이용된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고 현우는 수연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연은 현우에게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이 일기장 당신 친어머니가 쓴 거야.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이 안에 담겨 있어. 현우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는 듯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던 현우는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친어머니의 고통, 그리고 수연에 대한 오해와 배신감에 현우는 오열했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강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를 속이고 어머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저를 이용했습니까? 저의 친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고 어떻게 저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현우의 차가운 질문에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수연은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현우에게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현우.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이제라도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줄게.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그리고 당신의 친어머니가 남긴 사랑을 이제야 알았어. 현우는 수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이 공허함 뿐이야. 하지만 이 공허함을 함께 채워나가자. 그렇게 수연과 현우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복수극은 끝났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욕망과 비밀이었고 그 끝은 쓸쓸한 공허함이었습니다.